진짜 BTS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BTS 팬클럽이죠. 아미가 인정한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BTS 박사라고 불리는 분 바로 김영대 음악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BTS 박사 이런 건 좀. 네. 아니 그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제가 BTS 책을 쓰고 네. BTS 얘기를 뭐 사람들이 많이 또 듣고 싶어하고 나가서 많이 또 얘기를 하고 하지만 네. 이게 BTS 전문가라는 게 네. 좀 부끄럽습니다. 원래는 사실. 뭐 전공 전문 분야이신가요? 아 저는 음악학을 음악학이요? 전공을 했고요. 아. 물론 제가 논문을 K-팝에 대해서 쓰고 그 안에 네. 또 BTS에 대한 챕터도 있고 네. BTS 또 책도 썼기 때문에 뭐 사실 전문가라고 알아주시면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네. 네, 좀 쑥스럽죠. BTS도 자주 만나보시고 그러시나요? 아 저 2번 만나봤어요. 두 번이 만난 두 번. 자주 만난 거죠, 그러면. 아, BTS 박사라는 표현이 부끄럽긴 하신데 두 번 만났다고 할 때 강조가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아, 두 번 만났습니다. 너무 좋은 게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음악이 한국 음악, K 음악이 그러니까 막 영화고 뭐 드라마고 뭐 우리가 표준이 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한 말 뭐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미국에서 나는 주류지만 네. 나는 이렇게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는 꼭 괜히 이렇게 들이매는 게 뭐 이렇게 젠 부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젠 부디즘 선불교. 예, 뭐 집에 이렇게 향 피워놓고 예. 뭐 그리고 뭐 그 음악도 무슨 뭐 그 일본 음악들 있어요. 뭐 네. 타이코 드럼이라 그래갖고 막 네. 그런 거 뭐 자기 그런 거 듣고 아니면 뭐 자기는 뭐 시부야 K나 막 이런 음악을 자기가 좀 듣는다. 그리고 나는 점심 저녁은 네. 맨하탄에서 스시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다. 이게 약간 나 문화인이야 이런 거였거든요. 약간 예. 근데 요새는 그 자리를 네. 이제 한국 문화가 완전히 대체죠. 아. 네. 그러면 젠 부디즘 대신에 BTS 노래 틀어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BTS를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다만 BTS를 이야기의 소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네. 뭐 K-팝, 뭐 기생충 이런 거를 농담으로 섞고 네. 뭐 한국에 뭐 누가 뭐 김치 얘기밖에 안 한다, 네. 뭐 김치 불고기 얘기밖에 안 네. 한다. 그러면 나는 뭐 감자탕 얘기를 한다든지 오. 뭐 이런 거가 뭐가 있어야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아 좀 배운 양반이구나, 좀 힙한 양반이구나 이런 그 분위기가 됐다는 아니, 거죠.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왜 저렇게 인기를 끌고 있나. 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이유는 네.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책을 그렇게 쓰셔가지고 아, 아직 저도 알았는데도. 저도 그 책을 쓰면서도 네. 그런 말을 앞에다 던졌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예,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BTS가 처음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가는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보면서도 이게 왜? 근데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미국에서 우리가 잘은 몰랐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던 K-팝의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미약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마니아층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K-팝이 막 뭐 어디 메디스퀘어 가든에서 공연도 한다, 뭐 소녀시대가 뭐 몇만 관중을 끌었다, 뭐 빅뱅이 어떻다 하는 와중에도 그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나 이런 쪽에서 K-팝을 좀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뭐 재밌긴 한데 이게 뭐 앞으로 이 뭐 씬을 크게 바꿀 만한 힘이 있거나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K-팝이라는 게 뭐 되게 좀 영혼 없는 음악이더라. 네. 예, 그냥 뭐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뭐 가사도 사실 뭐 별게 없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뭔가 중요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음악은 아니다라는 것이 네. 사실은 미국의 현지 그런 언론들의 평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좀 BTS가 많이 깼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 몇 명이 즐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취향이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음악에 불과하다라는 편견을 사실은 BTS가 좀 깼죠. 그러니까 이거는 흥미롭고 좋은 음악이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 같은 메시지 것들. 있죠. 예.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같은 것들이 물론 처음에 들을 땐 몰라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노래를 듣고 그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서 이 팝 가수가 다룰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게 우리 단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음을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 초반에는 BTS의 음악을 정말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하고 그 음악에 감동하는 정말 코어 팬들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차 이 뭐랄까요 음악의 힘, 네. 예, 그 퍼포먼스가 주는 정말 압도적인 어떤 비주얼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좀 설득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K-팝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작은 시장이다. 혹은 작은 흐름에 그칠 거다라는 거를 완전히 뭐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네. 네. 미국 내에서도 뭐 그 수많은 가수들과 경쟁을 해서 인기 가수로 올라서고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K 붙이는 거에서 얘기했는데 물론 자랑스러운 건 사실인데 너무 큰 단위 안에 다 묶여가지고 세세하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냥 그 K 컬처 안에 K-팝 안에 다 그냥 묶여버리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저 식대로 또 하면은 전 좀 촌스러운 느낌이에요. 촌스러운. 뭐든지 굳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K를 붙여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너무 정말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BTS는 K-팝이 아니라 그냥 BTS로 알려지는 게 맞아요. 와, 우리가 정답이네.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요. 미국 대중음악을 들을 때 뭐 비욘세다 그러면 그걸 A-팝 이렇게 합니까? 네. 아메리칸 싱어라고 안 하잖아요. 일단 무슨 비욘세는 콜드플레이를 비욘세지. 뭐 B-락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거는 왜냐면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K-팝이나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화가 되고 주류화가 되면은 그냥 우리를 기준으로 설명해야지 네. 이거는 뭐 코리안의 뭐 어떤 음악이고 어떤 그룹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촌스럽죠. 이 BTS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참 노래 좋아합니다. BTS 노래. 뭐 좋아해요, 그럼요? 다이너마이트, 또 알렘. 그 멤버 이름 멤버 알긴 알렘. 하세요? 멤버 이름? 알렘은 묻지 마세요. 뭐 어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 아닙니까? 할렘. 죄송합니다. 알렌 그래서 디자이어. 저같이 조금 이렇게 BTS 저는 뭐 유명한 상 받은 건 알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수상 실적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수상시죠. 저는 뭐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상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미 어워드 미국에서 가장 큰 음악 가장 큰 음악상이고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보면 가장 꼰대 꼰대상 인종차별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인종차별 이슈도 있고 그게 뭐 꼭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게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주류의 시선을 대변하는 권위가 거죠. 있다는 거네.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좋게 권위가 있는 말하면? 거죠. 근데 그 권위라는 건 항상 예.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바꾸는 걸 싫어하고 예, 예. 네. 항상 뭐든지 늦게 따라가고. 네. 근데 그래. 사람 마음이 그런 권위가 있고 좀 꼰대고 늦게 따라가는 거에서까지 인정을 받으면 네. 그래미가 이제 뭔가 다 인정해요? 이루었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미 음악상에서 지금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왜냐면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정말 아주 뭐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 뭐 올해 음악, 올해 가수 이런데 후보에 오르고 뭐 수상을 해야지만 뭐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많이 모르시는데 거기 이제 베스트 팝 듀오 그룹이라는 부문에서 지금 사실은 2년 연속 네,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죠. 이번에 네. 상 탈 수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됐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당위성으로 보면 뭐 받고도 남았죠. 하지만 그 약간 그래미 꼰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받을 만큼으로 넘어가냐 아니냐는 정말 그 뭐 선정위원들 거기 그래미의 네. 투표인단으로 계신 분들도 잘 몰라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으로 위켄드인데 위켄드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위켄드는 심지어 작년에는 후보도 못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후보도 못 올랐고. 아니, 그러면 음. 뭐 영화계에서는 꼰대가 이제 골든 글로브 상이잖아요. 네. 그 이번에 그 오징어의 그 할배가 그 나무 조연상을 탄 것은 그쪽 골든 글로브에서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워낙 주위에서 압력을 넣다 보니까 어거지로 준 거라고 평들을 하는데 그래미에 또 BTS가 올라간 것은 그래미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주변에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 뭐 그래미 커뮤니티 안에 뭐 수많은 사실은 그 투표인단들이 있으니까 뭐 사실 그들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최근 몇 년간 불고 있는 뭐 K-팝의 붐이나 뭐 BTS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음악계에 있는 우리가 뭐 대표적인 음악상인데 어떤 식으로도 사실은 응답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저도 뭐 음악 시상식 그 네네. 투표인단으로 있어 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에 내가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도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 또 많이 변한 게 뭐냐면 하도 꼰대다 뭐 너희들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래미라는 게 40대 남자 백인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주류의 그렇죠. 어떤 축소판 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취향으로 정말 좌우되고. 어. 예, 그래서 늘 보면은 뭐 10대 여성 뭐 싱어송라이터 천재 이런 거에 되게 열광하고 그 약간 할배들의 취향이죠. 네.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이들이 고민을 한 게 그러면 투표인단을 좀 늘리자. 예. 그래서 대거 늘렸는데 어떤 층이 많이 들어왔냐면 여성,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유색인종, 예, 흑인이라든지 뭐 라티노라든지 아시안, 예, 그리고 젊은 층들.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케이팝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케이팝이라는 게 새로운 흐름이고 어떤 다양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또 대변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박사님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BTS는 좋다 이거죠. 근데 BTS 뒤를 이을 그 명성을 이을 한국 가수와 뭐 K-팝 그러니까요. 그룹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BTS 끝나버리는 건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BTS가 딱 떴으니까 네. 다음 BTS를 찾아요. 근데 저는 BTS만큼의 이런 뭐 위대한 어떤 네. 위상, 네. 그다음에 그런 현상적인 인기를 얻는 그룹은 좀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없을 오. 것이다. 네,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분간 나오면 그게 어떻게 현상적인 인기입니까? 네. 그 흔한 인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계속 비틀즈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 비틀즈 뭐 그 비유를 들곤 하는데 비틀즈가 나왔다 그래갖고 물론 비틀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영국 대중음악이 당시에 비틀즈 이전에 정말 볼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비틀즈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영국 대중음악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 능력이 검증이 된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BTS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를 휩쓸 수 있다라는 거의 포텐셜을 보여준 거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한국이 BTS 같은 그룹을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비틀즈가 나오고 뭐가 바뀌었냐면 소위 말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리고 브리티시 팝, 락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네. 그래서 그리고- 오아시스도 나온 거죠. 결국은. 그럼요. 그게 뭐 5년 될 줄은 몰라요. 그게 10년 될 수도 있어요. 네.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씬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양이. 토양이.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미디어나 주류 그 어떤 시스템에서 케이팝이 되는 거구나. BTS라는 그룹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소위 말하는 이쪽에 뭔가 계속 아하. 존버 그렇죠. 뭔가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다음 BTS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BTS 다음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네. 초조해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야 되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케이팝의 전반적인 위상은 뭐 그게 BTS가 끌어줬던 간에 네. 아니면 그간에 축적되었던 노하우가 폭발했던 간에 케이팝의 위상 자체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케이팝스러운 그룹 그걸 케이팝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K-팝스러운 그룹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프로듀스 101 네. 기억하세요? 네. 뭐 문제도 있었지만 네. 그게 이게 아이돌을 뽑는 컴피티션이잖아요. 예. 미국 애들이 지금 그거를 미국에서 한국 아. 기획사랑 손잡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딱 미국인들만 그만 그 똑같은 포맷으로요. 네, 그런 포맷으로 그걸 오. 팔거든요, 사실은. 그걸 팔기도 해요, 우리가. 그 OTT를 활용해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하. K-팝 스타 그러니까 그게 K-팝인가 아무튼 어. K-팝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을 뽑아서 네. 그들을 훈련시켜서 미국에서 K-팝 그룹을 딱 내겠다. 어이구야. 그걸 지금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아니 있어요. 왜 그러면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K-팝 같은 저런 그 컨텐츠를 못 만들어낸 건가 안 만들어낸 거 왜 그런 건가? 그게 저는 뭐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사실은 원래 그 친구들하고 하면 되지. 아무튼 미국 산업이 우리가 말하는 보이밴드 걸그룹 지금 우리는 너무 네. 흔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게 굉장히 흔했던 시절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는 걸그룹 열풍이 왔고 뭐 수프림스라든지 뭐 로네트라든지 너무 많은 걸그룹들이 있었고 진짜 뭐 차트를 다 걸그룹이 지배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또 보이그룹 열풍이라고 해갖고 네. 뉴키즈 언더 블럭 뭐 엔싱크 네.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해갖고 뭐 어마어마했고 그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쪽에도 비보이 아니 그 보이밴드 걸그룹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한국만의 또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뭔가 새로 만들어내진 않지만 그 오리지널한 것들을 갖고 와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 창작을.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아이돌 문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산업, 미국에 있는 팝 아이돌 산업 이런 것들을 잘 교묘하게 믹스한 건데 우리는 항상 이게 뭔가 어느 부분이 모자란 거를 못 참는 민족이에요. 맞아요. 예, 네. 보완의 천재입니다. 보완에. 네. 어. 그리고 항상 뭐든지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더 좋은 거를 만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데 결정적인 증거가 네. 이 케이팝 아이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보이밴드 걸그룹 이런 거는 인기 음악이긴 해도 거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예, 특히 보이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10대 소녀 마케팅을 해서 정말 그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노래도 있지만 플리즈 돈 고걸 있잖아요. 뭐 네. 떠나지 마 소녀 뭐 이런 식으로 소녀들한테. 예. 철저하게 그런 마케팅을 해서 뽑아먹는 그런 산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뭐 좋으면 좋지만 그 훌륭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막 수준이 그러니까 높거나 그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아미 팬들 중에 네. 40, 50대 아저씨 아주머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혼자 막 그 방탄소년단 BTS 노래를 듣고 어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BTS 노래 들어보시면 많은 노래들이 나라는 청춘이 그 어떤 말하고 싶은 어떤 사회에 대한 뭐 네. 그런 이야기들 네.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푸는거지 그냥 나 돈 거걸 가지마 떠나지마 뭐 그런 음악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늘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저같이 뭐 중년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들어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음악에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보이밴드 걸그룹은 항상 그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이 보이밴드 걸그룹이라는 걸 해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네. 스스로도 이 산업을 뭐랄까 더 큰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음.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거기에 비보이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춤을 다 들어갔어. 미국에서는 보이밴드 걸그룹이라 그러면 잘생긴 친구들이 네. 노래 조금 부르고 네. 춤 적당히 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완벽합니다. 그래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아이키가 나온 그 컨텐츠 보면은 이 정말 수파? 칼군무가 그러니까 칼군무가 어. 말도 못하게 잘해요. 우리는. 그 미국이나 뭐 서구권에서는 네. 이 디시플린이라는 거예요. 어. 훈련, 어허. 뭐 어떤 절도, 뭐 훈련 이런 게 군대에만 있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다는 것도 있고 음. 또 하나는 미국이 그 그룹이 늘 그래서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아, 미국은 보이밴드를 딱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만들 때 얘네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정말 잘하는 애 한 명을 딱 뽑고 나머지를 소위 말하는 까는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거든요. 분놀이 식으로.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 한 명이 하드 캐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없고 하다가 꼭 반드시 이 한 명이 탈퇴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그지. 불공평하거든요. 아니 그 미국 애들 저스틴 미국 팀버레이크도 분들도 그랬지. 그 소속사에 포함돼 가지고 합숙소에서 막 뭐 이 합숙 훈련하고 막 그러나요? 합숙 훈련을 거의 없죠. 없죠. 거의 없고 사실 이제 물론 합숙까지는 안 하지만 이렇게 막 정말 탁 통제하에 훈련시키고 이런 문화는 미국 애들이 만들긴 했었어요. 그게 모타운이라는 거거든요. 모타운. 네. 베리 고디 사장이 엄청 이게 완전 독재자예요. 그래서 네네. 심지어 막 발성, 호흡, 노래 스타일 그 사람 뭐 다이아나 로스 같은 경우는 머리 모양까지도 베리 고디가 직접 다 지시했다고 네. 하거든요. 사실 그게 요새 우리 케이팝에서 하는 거긴 한데 네. 그렇죠. 그거를 만든 게 그들이긴 한데 다만 그거는 미국에 뭔가 안 맞아요. 그런 게. 그 솔로 한 명에게 몰빵되는 거 그런 영웅주의도 하나가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몰아놓고 연습해갖고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투자해서 가수로 데뷔하는 이런 거가 개인은 그럴 수가 있지만 그룹을 단체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지만 네. 그렇게 꽃피우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시스템을 막 마냥 자랑스러워할 거는 아니긴 해요. 그죠. 예. 그 안에 이제 너무 저는 개인의 자유가 좀 억압되는 예, 측면이 그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꼭 비인간적인 예를 들면 막 뭐 그들을 뭐 비인간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어쨌든 어린 친구들이고 네. 처음에 이제 데뷔하거나 했을 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거든요. 음. 나는 그냥 너무 음악이 하고 싶고 네.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재능이 있어. 네. 근데 단지 재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돌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어쨌든 나는 데뷔를 위해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음악 방송 처음 1위 하면 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이룬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뭐 꿈을 이뤄 달려간다는 자체는 너무 아름답지만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른들이 야 아이돌이라는 건 이런 게 다 있는데 너 이런 거 할래? 라고 해서 정말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아하. 사실은 그냥 어렸을 때 내가 음악 좋아하고 그러면 요새 음악 잘하면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기획사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시스템에 내가 복무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아이돌들이 좀 회의에 빠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네.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